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네. 언더스탠딩 오늘은 좀 특이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줌으로 인터뷰로 오늘 시작할 거고요. 지금 대만에서 최근에 총통 선거, 우리로 치면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번에 관심이 높았어요. 그래서 뭐 미국, 중국 대리전이란 얘기도 있고 도대체 무슨 이런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등등 하도 궁금한 게 제가 많아서 오늘은 좀 급하게 아주대학교 왕수봉 교수님을 줌으로 연결해 봤습니다. 왕 교수님은 원래 대만 분인데 현재 대만에 투표하러 가셨다고 해서 대만 현지에 계신 왕 교수님 인터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왕수봉입니다. 네. 제가 설명드린 게 맞죠? 이제 한국에 수업하시다가 학생들 가르치시다가 지금 투표하러 잠깐 대만에 가신 겁니까? 네, 뭐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 방학 예. 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주로 대만에 오는데 이번에 특별히 투표 때문에 일찍 온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럼 대만 한국에서 투표하면 안 됩니까? 대만은 부재자 무슨 재외국민 선거 이런 게 없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부재자 투표도 없고요. 사전 예. 투표도 없고 재외 선거도 없고. 그래서 어. 이게 없는 이유가 이제 배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 거주하는 대만인들이 예. 대략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네. 큰 숫자는 아닌데요. 근데 이 중에 절반 이상 한 16만이 넘는 인구가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재외 국민 선거가 있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저희가 투표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가 중국 정부에서 허용을 할지 또 이제 문제고요. 그리고 네. 허용하더라도 중국 예.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고 이렇게 할 수 없겠죠. 예, 예, 개입할 수 예. 없겠죠. 그래서 고런 상황에서 이제 역대 정부들이 쉽게 이제 그 중국에서 투표소를 이제 열 수 없기 때문에 예, 재외 국민 선거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일 많은 인구가 중국에 있는데 그거 네. 빼고 하려니까 네. 자기가 태어난 원청 지역, 본적 지역으로 또 가서 투표해야 된다면서요. 예, 그것 맞습니다. 마찬가지 이유예요? 대만 현지 내에서도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투표하면 안 되고 태어난 지역에 가서만 투표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태어난 지역이 아니고 본인의 대만 이제 호적제입니다. 한국처럼 주소가 아니고 예. 호적제인데요. 그래서 내가 집을 샀으면 제 호적을 거기다가 둘 수 있어요. 예. 만약에 제가 집을 월세를 하면 음. 호적을 둘 수 없느냐? 둘 수도 있어요. 집주인이 동의를 하면요. 예. 대부분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세금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살았는데 이거 혹시 그 사람한테 집을 빌려준 거 아니야? 돈 받고?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집주인들이 대부분 월세를 조금 깎아주더라도 우리 집에다 호적은 넣지 말아달라 이런 호적제가 있어서요. 예. 그러면 그 호적 소재지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 투표는 사실 상관없는데 대만은 대통령 투표와 항상 함께 같이 치러지는 게 이게 한 92년도 3년도부터 이랬는데 그 총선입니다. 한국 치면 총선, 국회의원 선거. 예. 이제 입법위원이라고 하는데 그 입법위원 선거는 자기가 이제 자기가 사는 지역구에 가서 이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호적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주민등록이 어디로 등록돼 있느냐 사실 네. 그런 거네요. 네, 주민등록이 어디로 등록돼 있냐. 그래서 사실 그래서 선거 당일날에 이미 몇 주 전에 이제 고속철도표는 이미 KTX죠. 한국으로 치면 요건 이미 매진 다 됐고요. 그리고 그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분들의 엄청 차가 막혀가지고 투표소에 못 갈 뻔했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차가 막혀가지고. 네. 대만 분들은 진짜 투표를 열심히 하시는군요. 투표 엄청 열심히 합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8시에 투표하러 갔는데 8시가 시작인데요. 8시 투표하러 갔는데 이 할아버지들 할머니 분들도 엄청 많이 오셨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이제 이게 힘겹게 서로 이게 부축해 가면서 오는 모습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대만은 근데 왜 토요일 날 선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아까 전에 그 지역으로 가야 돼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투표율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도 투표율 때문에 수요일 날에 아예 하루 선거일하고 쉬고 이제 투표 독려를 하는데 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토요일 날에 어차피 쉬는 날에 와서 투표를 하고 가라. 이렇게. 그리고 지방도 가야 되고 그다음 날 또 쉬어야 되고. 네. 투표했으니까 그다음 날 쉬어야 되고. 대만 분들은 진짜 투표를 열심히 그렇죠. 저희 투표율이 80%까지 간 적도 있고 하니까요. 네. 예. 투표 정치에 대해 관심도 많고요. 투표도 정말 많이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표 장소에 가면 나이 많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그 이제 라이칭더 네. 예, 민진당이 이제 결국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번 선거에 되면서 3가지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대만 최초의 의사 출신인 대통령. 의사 대만 출신이라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대만은 그동안 모든 대통령들이 전부 다 법대 출신입니다. 법 관련돼가 이제 좀 특이한 이력인 거죠, 이분이. 예.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처음으로 이제 그 정권 교체를 당하지 않고 유지한 대통령. 그러니까 대만은 선거의 특징을 보면 이제 재선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1년마다 한 번씩 정권이 그동안 교체됐어요. 대부분 심판론이 강한가 보죠. 심판론. 심판론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임은 합니다. 연임은 성공을 하는데 8년이라는 어떤 마의 이 구간을 넘지를 못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제 이분이 최초로 네. 그거를 이제 넘어서 하는 이 기록을 이제 세웠고요. 그리고 최초로 부총통이 총통이 된 인물입니다. 네, 그동안 부총통이 전부 다 총통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이 약간 세계 최초다. 세 가지의 최초다라고 해가지고 현지에서 굉장히 이제 주목하고 있죠. 네. 의사라는 직업도 좀 독특하고 대만 내에서는 정치인 치고는 좀 독특하고. 네, 대부분 정치인이 다 법대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도 출신이 광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 아버님이 이제 광부였는데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의사가 됐는데 이제 의사가 본직에 맞지 않아서 뭐 한 2008년 7년부터 이렇게 정치로 돌아서다가 2010년에 타이난 시장을 하고 이게 또 이제 연임이 됐는데 2017년부터 이제 차이잉원 대통령이 대만의 가장 중요한 수장 행정원 행정원이 가장 중요한 이제 대만 이제 원이 5개가 있는데요. 행정원이 그 중에 가장 탑인데 행정원 원장을 이렇게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2020년대 부총통으로 이제 선거를 나가게 돼서 정치 생활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그동안 굉장히 순탄했다고 볼 수 있죠. 약간 개인적인 성향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향. 이분의 어떤 성향을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적인 성향, 좀 욱하다든지 아니면 좀 굉장히 온화한 스타일이라든지. 굉장히 젠틀하고 온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자기 관리가 철저해가지고요. 예. 뭐 이렇게 주변 소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요. 네. 그런 인물로 꼽습니다. 네. 그래요. 약간 합리적인 스타일인가 보네요. 합리적인 스타일이에요, 사실은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총통에 비해서도 더 반중이 강합니까? 예, 차이잉원 총통보다는 좀 더 반중이 강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정치적으로는 훨씬 반중이 강한데 개인적인 성향은 그나마 좀 온화한. 그렇죠. 예, 예. 뭐 그래요. 연설 같은 것도 봐도 굉장히 젠틀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이게 세 후보가 막 갈린다, 또 좀 여론 박빙이었다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예상들이 많았는데 결국 이제 반중 후보가 당선이 됐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보기에는 중국하고 대만 관계가 뭔가 심상치가 않아. 특히 중국이 이상한 짓을 할지도 몰라. 혹시 뭐 전쟁을 일으킬지도 몰라. 뭐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시나리오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그런 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라이칭더 후보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반중, 즉 친미, 뭐 반중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는 얘기하시는데 이분은 대만 독립을 약간 이제 원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대만 독립이라는 걸 타이완 하나 나라로 인정해 달라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인물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래도 당선이 되면 중국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게 미국도 지금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대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인데 이번에 또 그러니까 반중이라기보다 독립을 원하는 인사가 이제 대통령이 되셔서 앞으로 4년 동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국이 계속 도발을 할 거고요. 근데 그게 무력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경제 그리고 외교 늘 써왔던 방법으로 계속 대통령을 압박할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도 한 2025년, 2027년 각각 중국에도 굉장히 큰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 아마 중국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정치 생활을, 총통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네.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면 뭐 북풍 옛날에 북풍 이런 것도 있었고 북한이 뭐 미사일 쏘면 우리나라 그 한국에서는 선거할 때 오히려 이제 굉장히 강경한 뭐 음. 약간 보수적인 정당이 좀 유리하다 이런 얘기는 있긴 있었지만 진짜 그런 수준하고 중국하고 대만 관계는 쪼끔 다른 것 같아요. 저 옆에서 보기엔 좀 더 심각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너무 강한 반중보다는 좀 대화하고 화해하고 하는 게 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한 생각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제 이 라이칭더라는 이 이제 대통령 당선자죠. 당선자가 있는 당 자체가 민주진봉당이라고 해서 예. 이제 민주진봉당은 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은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싸웠고 탄압도 많이 음. 받고 예. 그리고 유혈 사태도 굉장히 많았고 예. 음.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항상 주장하는 게 우리는 이제 중국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개석이 후퇴하고 나서 대만에 와서 이제 장기 집권을 하고 이제 네. 독재 그리고 계엄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시대를 걸치다 보니까 자기들은 대만은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음. 굉장히 세게 주장하고 중국을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차잉원 대통령 현재 이제 8년 동안 집권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예. 음. 그래서 경제 보복을 좀 덜 당하려고. 근데 외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중국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교하는 나라가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럼 한 자릿 수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남은 한 자릿 수조차 이 대통령이 어떻게 지켜갈지, 그래서 이 외교적인 문제도 굉장히 이제 주목받은데, 근데 부대통령이 전 이제 주미 대표라고 해야 되겠죠. 주미 대표여가지고 이분이 또 외교적인 어떤 수완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 어쨌든 음, 약간 민진당에서 새로 인제 라이칭더 총통이 음. "우리는 대만을 독립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국을 그게 자극하진 않을까? 그게 걱정인데. 이분이 중국을 좀 더 자극할 것 같아 가지고 예. 지금 많은 이제 기사를 보면 이제 "앞으로 양앙러기가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 실질적으로 어려워지긴 하는데 중국이 무력으로 이제 대만을 통일하려고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음. 쉽지 않은 이유가 이제 TSMC가 있잖아요. 네. TSMC가 이제 전 세계 미국이 지켜줄 거다. 미국도 지켜줄 거고 그 음. TSMC가 이제 반도체를 주로 만드는데 대만에 주로 공장이 있어요. 예. 중국에도 공장이 있지만 그 중국 공장은 그렇게 중요한 공장이 아니고 핵심 공장은 다 대만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력으로 침범한다. TSMC가 작업을 못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예. 그래서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도 GDP가 한 20% 정도 줄어들 거고요. 한국도 그때 연구 결과 보니까 대략 20% 정도 줄어들 거고요. 음. 미국조차도 GDP가 한 7% 정도 네. 줄어들고 이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의 이 손실이 원화로 한 1경 정도 되기 음. 때문에 중국 내에도 지금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무력으로 침범하는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는 좀 악화는 되겠으나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올 거다. 네네. 맞습니다. 네. 대만 분들은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계세요? 네. 한국 분들이 북한 네. 전쟁에 대해서 걱정하는 만큼 거의 걱정 안 합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긴 한데 '그게 뭐 설마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딱 지금. 예. 대만에서도. 예. 아. 실제로 과거에는 중국이 무력으로 위협하겠다, 뭐 포를 쏘겠다, 뭘 쏘겠다 이러면 예. 굉장히 이제 주가도 빠지고 어. 사람들도 걱정하고 이러다가 점점 그게 뭐 잦아지고 막 하니까 사실은 뭐 아무 느낌도 없어요. 심지어 엊그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거 전에 갑자기 재난 문자가 떴습니다. 재난 문자 뭐 떴냐면 중국이 위성을 쐈는데 음. 그걸 영어로 미사일을 쐈다라고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음. 중국어로는 위성을 쐈다라고 했는데. 예.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대만 국민들이 특별히 그렇게 크게 반응은 없었죠. 그래요? 그냥 위성을 쏜 거니까. 위성을 쐈는데 이게 국가 재난 문자까지 와야 되냐 약간 이런 의견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전혀 요즘 여기서 이제 계신 분들은 신경을 음. 쓰진 않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이슈가 있죠. 교수님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중국의 비중이 경제적으로 음. 대만 경제에 중국 비중이 쪼끔 줄어들었다. 근데 저도
어제 좀 찾아보니까 한 30 몇 % 정도 되더라고요. 중국 이게 수출 전체 수출 대만의 수출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 되던데 그래도 사실은 작은 비중은 아니잖아요. 그쵸. 30% 넘는 대략 한 3분의 1 정도를 의존하고 있는 건데 어. 중국하고의 관계가 나빠지면 대만 경제도 뭔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로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항목이 뭐냐면 이제 반도체가 전체 중에서 반도체가 한 23%를 차지해요. 예. 반도체 관련된 거. 그리고 나머지 이제 7%는요. 각 항목마다 6%를 넘는 게 없어요. 그만큼 의존도가 굉장히 낮아진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골고루 좀 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 분야별로 다 퍼져 있다 보니까 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농수산물에 내가 이제 영향을 줄 거다라고 중국이 얘기하면 대만은 그 농수산물을요 일본으로 수출하면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예. 예전에 중국에 들어가는 뭐 과일이 기준치가 높다, 뭐 농약 기준치가 높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한 적도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전부 다 이제 일본이나 뭐 한국이나 뭐 이런 데로 이제 수출을 돌려 가지고요. 점점 의존도가 낮아진 거죠. 사실 30%는 높은 수치인 게 맞습니다. 근데 아마 라이칭더 이제 대통령 당선인도 차이잉원 총통의 그걸 이어서 정책을 이어서 점차 줄여 나갈 겁니다. 그거를. 한국은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대만 그러니까 지금 딱 들어보면 어쨌든 예상은 중국과의 관계는 조금 더 강경한 관계가 될 것 같고 뭐 말씀하셨던 대로 뭐 하여튼 뭐가 큰 문제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삐걱삐걱거리고 뭐 수출도 좀 더 통제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한국에 많이 계시니까 왕 교수님이.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라이칭더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또 돈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렇죠. 더불어 사실 한국도 지금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지금 최근에 좋아졌잖아요, 많이. 네. 그래서 한국과도 이제 더 이제 경제적이라든지 문화적이라는 이런 교류를 좀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대만 지리적인 영향도 있고요. 예. TSMC에 대한 불안감이 만약 좀 높아지면 야 그거 대신 한국에 좀 한국에서 반도체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TSMC가 해외에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한국도 후보 중에 하나였는데 나중에 무산돼서 지금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근데 예. 그게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와. 내부 분위기는 야 일단 될 사람이 됐다. 이런 분 뭐 반대도 있으니까 어쩔 젊은 분들은 좀 반대가 많다면서요 또. 그쵸. 젊은 분들은 사실 관심사가 더 이상 뭐 양안 관계 뭐 이런 것보다 경제 문제에 훨씬 더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대만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인당 GDP가 한국보다 높다라고 말은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체감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금 실업률이 높다면서요. 실업률은 괜찮은데 지금 이제 고물가, 물가가 높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요. 그다음에 더 문제가 뭐냐면 저임금입니다. 대만은 주로 이제 보시면 중소기업들이 많고요. 예전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 중소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어떤 설계, 디자인을 갖고 오면 그걸 만들고 수출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임금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로우 스킬의 이제 일을 이제 이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높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임금이 대만 전체에 그렇게 픽스가 돼서 지금도 임금 자체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임금이 높은 집단들은 누구냐면 해외에서 영입해 오는 영재들.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은 임금이 높은데 근데 이분들은 거의 뭐 외국인이다 보니까 사실상 대만의 경제 성장을 대만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요. 외국 사람이 더 많이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고 일단 그리고 집값도 높습니다. 집값도 어떻게 보면 한국에 비해서 훨씬 더 높습니다. 한국보다 높아요? 네, 한국보다 높습니다. 네. 그래서 거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가장 불만인 게 이제 경제 문제. 뭐 예전에 민주화가 어떻고 뭐 탄압이 어떻고 뭐 계엄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그분들 몰라요. 잘 그냥 역사 책에서 배우는 거고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고 자기들이 경험해 본 거는 코로나 때 어려움과 지금 현재 본인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해서 투표를 이제 한 거죠. 그게 이번 선거에는 별로 영향을 많이는 안 미쳤나 봐요. 아닙니다. 이번에 선거가 엄청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예. 음. 이번이 아시겠지만 이제 주로 3개 당이 이제 나왔었잖아요. 네. 이제 네. 집권당이 민진당, 그죠? 친미, 그리고 친중인 음. 국민당, 그리고 중립이라고 하는 민중당이라는 이제 당이 또 나오는데 이 네. 민중당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민중당은요 4년 전에 생긴 당입니다. 4년 전에 타이페이 시장을 8년 동안 했던 커원저라는 후보, 그러니까 예. 이분이 의사였어요. 이제 예. 대만 외과 의사였는데 이제 음. 정치에 와서 한 번에 이제 대만 타이베이시 시장이 된 거죠. 타이베이시 시장이 되면서 이분이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SNS에 대한 홍보를 되게 잘합니다. 아, 트럼프네, 트럼프. 네, 그거를 여기 대만 사람들은 공중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공중전이라는 건 이제 뭐 SNS라든지 각종 페이스북이랑 이런 것들로 이제 이제 선거 활동을 하는 거고, 육지전이란 거는 이제 지상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거를 육지전이라고 이렇게. 아, 육지전. 예. 네. 좀 육지전. 옛날식, 육지전은 옛날식, 공중전은 예. 최근식. 예. 네, 그래서 이분이 공중전을 되게 잘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 지지를 많이 받았고, 이제 8년 동안 타이페이 시장하면서 이분이 말씀을 되게 직설적으로 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아, 시원시원하다, 뭐 사이다 발언이다, 뭐 이런 걸로 지지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집행력이, 행동력이 좋습니다. 내가 이거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워낙 좋아해서 젊은 사람들의 투표가, 예전에 원래 젊은 사람들이 다 민진당 쪽에 투표를 했는데 그 표가 이 민중당으로 굉장히 많이 왔고요. 그 이분이 선거 막판에 한 1월 초부터 12월 말부터 계속 젊은이들한테 투표를 독려해서 사실상 이번에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민중당, 그러니까 이른바 약간 민주적인 세력, 민주적인 세력이 민진당과 민중당으로 이렇게 쪼개진 건데, 쪼개서 투표가 된 셈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진당이 된 거면 요 세력이 굉장히 커졌다는 뜻이네. 그건 아니고요. 이제 역대 예. 저기 그 차잉원 대통령의 선거를 보면 이분이 2016년에 초선과 2020년에 재선의 득표율을 보면 그러면 예. 약 50표가 넘어요. 50%가 넘어요. 57% 정도 득표를 했는데 이번에 라이칭더는 딱 40% 겨우 넘었습니다, 지금. 예. 득표수 자체도 그때는 한 800만 표 이랬는데 이번에 라이칭더는 558만 표. 사실상 많이 뺏긴 겁니다, 사실상. 이번 투표율 전체 투표율 보면 71.86%예요. 네. 투표율이 굉장히 높죠, 대만은요. 예. 근데 투표율도 그 차잉원에 비해서는 좀 적었고, 차잉원 때는 최고 한 80%까지 갔었거든요, 투표율이. 근데 득표수도 라이칭더가 적고, 그래서 이번이 사실 이기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게 이긴 거예요, 사실은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 국민당 입장에서는 국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굉장히 줄어든 거 아니냐는 살짝 느낌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줄어들었거든요, 민중당 때문에. 근데 더 많이 줄어든 건 민진당이죠. 젊은 사람들 표가 다 뺏겼으니까. 겨우겨우 당선했다, 이번에. 겨우겨우 당선된 거죠. 예. 근데 국민당 표도 줄어들었는데 국민당 표는 워낙 이 노년층 지지자가 이제 두터워가지고 예. 줄어들긴 하였으나 그렇게 크게, 보니까 득표수가 뭐 예전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크게 영향은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진당이 이번에 라이칭더 총통이 당선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뭐 대만 독립, 뭐 단중 요런 거를 이제 내걸고 당선이 됐습니다만, 사람이 왜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당선될 때 하고 선거 이렇게 후보 시절의 공약과 막상 되면 또 말이 막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만 독립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수도 있지 않아요? 아예 여긴 이제 아무래도 당색이 워낙 뚜렷해가지고요. 예. 민진당 하면 대만 독립을 목표로 추구를 하는 당이고,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차잉원 대통령 시절에 여권이 원래 이제 중화민국 이렇게 돼 있는데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라고 돼 있었는데 다 타이완으로 바꿨어요, 여권을. 네, 새로 만든 여권은 다 그냥 타이완자 찍히게. 예. 뭐 중국한테 대한 도발이죠. 근데 이제 라이칭더도 그 라인을 이어서 쭉 갑니다. 이거는 이제 이 당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정책적인 거는 모르겠는데요. 이 이슈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터뷰 한 번 보니까 독립은 뭐 당장 추진하진 않는다, 그렇게 인터뷰는 했던데요, 라이칭도.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당선되자마자 이제 연설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이제 양안 교류를 하는데 양안 교류의 기본은 상대방이 대만을 존중하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한 거죠.
존중한다는 건 결국은 나라로 인정하면 우리도 오픈해서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왔던 길은 우리가 쭉 가겠다라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요. 대만 독립이라는 이제 이 단어를 쓰진 않고요. 뭘 하면 대만 독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독립돼 있다고 뭘 하면 이거 대만이 확실히 독립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중국이 인정하는 거죠. 중국이? 네. 지금은 중국은 일국 양제라서 예. 우리 그냥 한 지역에서 지금 그 리더를 우리가 그 사람들이 뽑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국 언론들을 보면요. 타이완 총통이 아니고요. 그 타이완 지역의 리더를 뽑는다. 약간 이 홍콩과 같은 네, 취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만 독립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다른 일단 미국도 인정 안 할 거고 미국은 또 일국 양제를 지금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미국도 인정 안 할 거고 대만 독립이라고 하면 일단 미국, 중국 다 이렇게 얘는 나라다. 하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딱 인정을 해주는 거죠. 미국도 인정 안 하고 참 쉽지는 환경이 좋지는 않네요. 대만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대만도 재밌는 게 여기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서기를 쓰잖아요. 뭐 2024년 지금 이런데 대만은 중화민국 시작하는 날을 아직도 공문서에는 그래서 저희는 단기로 하듯이 우리.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공식 문서에는 모두 다 그걸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화민국 113년입니다, 지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중화민국 113년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언론이라든지 뭐 현지라든지 많이 씁니다, 이걸. 굉장히 독립의 그 열망이 내부적으로는 꽤 있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옛날부터 써왔던 거니까 뭐 익숙해서 그런 것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래. 알겠습니다. 민진당이 이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했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많이 표를 못 받은 걸로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이제 재밌는 게 대만은 항상 이제 총선이라는 거 같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랬는데 이제 총선을 하면서 지역구에 있는 입법위원 즉 국회의원도 투표하고요. 플러스 비례대표도 즉 당에다가 투표도 합니다. 예. 당의 투표율이 높을수록 이제 비례석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이제 형태인데요. 이번에 보면 이제 민진당 이 당 자체의 투표율이 민진당하고 국민당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각각 13석을 가져갔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국회의원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까지 통합하면 이번에 국민당이 52석, 그리고 민진당이 51석. 예. 민중당 아까 제3의 중립은 1석. 그리고 당 없는 이제 요거는 이제 2석. 이렇게 해서 총 113석이 있는데 당 3개 어느 당도 이제 과반을 넘지를 못했어요, 지금. 예. 그래서 라이칭드 대통령이 앞으로 4년 동안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네. 그게 약간 조금 의아했던 게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은 대통령 선거가 있고 중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약간 견제하는 그런 이제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들이 보통 나오는데 두 개를 같이 하면 그때 민심이 그냥 그대로 반영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민진당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어요. 그럼 국회의원 선거도 당연히 민진당이 이겨야 일반적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왜 갈라지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투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라이칭더라는 후보는 내가 좋은데 민진당에 대한 실망, 뭐 내지는蔡英원 대통령에 대한 실망. 그래서 당은 내가 안 주겠다. 또는 내가 있는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이 사람은 이제 국회의원 비록 민진당은 아니지만 국민당인데 잘한 것 같다. 그래서 투표를 해주고, 그래서 이게 민심이 나타나는 게 라이칭더 대통령이 됐지만 민심은 결국 우리는 견제하겠다, 보겠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왜냐하면蔡英원 대통령 때는요 압도적으로 민진당이 과반이 넘어요. 예, 8년 내내. 압도적으로. 근데 요번에는 과반을 넘지 못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아무도 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민중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민중당을 잡으면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둘이서 그러면 약간 손잡고 뭘 하는 게 많겠군요. 민진당, 민중당이. 연립정부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 민중당이 국민당 손을 잡을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별지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정치력을 발휘해야죠. 네. 우리로 치면 충청도의 약간 그런 느낌이군요. 캐스팅 보트를 쥐는. 그렇죠. 캐스팅 보트를 쥐는. 왜냐하면 8석이나 있잖아요. 네. 그래요. 그럼 생각보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이번에 민진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긴 했으나 그렇게 막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 숫자에서도 이제 확연하게 나타나잖아요. 차이잉원 대통령 때는 이제 득표율만 해도 50% 이상이 되고 국회의원 과반이 훨씬 넘고 그때는 이제 민진당 내부에서도 아무런 걱정이 없었죠. 우리는 분명히 당선되고 과반이 넘을 거다. 근데 이번에는 민진당 내부에서도요.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이길 건데 국회의원이 과반이 못 넘고 예전과 비교해서 열석이 없어질 거다. 예, 뺏길 거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민당도 이번에 사실 좀 성공한 게 지난번에는 국회의석이 38석이었거든요. 예. 52석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보면 민진당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힘들고 험난합니다. 지금 4년 후에 재선이 될지 안 될지가 벌써 지금 4년 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하고의 관계가 중요해지겠군요. 그럼 대만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대만 사람들은 미국의 대선에 이제 눈여겨 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본인들 선거가 끝났으니까요. 여기는 약간 친미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이 또 만약에 트럼프가 되거나 이러면 별로 신경. 우리는 모르겠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모르겠어. 또 내지는 뭐 군사 분담료 이런 거 많이 내라. 뭐 이렇게 되면 또 어려워지겠죠. 네. 대만 입장에서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요. 네. 야,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십니까? 네, 잘 하진 않고요. 네, 예. 그냥 어렸을 때 이게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네, 대만에서 사신 것보다 한국에서 더 오래 사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대만이 사실은 뭐 가깝기도 가까운데 잘 모르고 그런 나라인데 뭐 요즘 TSMC도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많고 네. 요즘 점점 더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번 대선 때문에 특히나 이슈가 돼서 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아무튼 너무 중국하고의 관계가 너무 나빠지면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도요? 네, 그럼요. 왜냐면 무슨 전쟁이 있으면 그쪽에서 만약에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한국도 어쨌든 우리도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뭔가 여기도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있긴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너무 강경한 대응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좀 대만 이슈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여쭤볼게요. 다음에는 교수님 한국에 오시면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저희가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